26일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 얘기를 저희가 이 차례에서 여러 번 했었는데 어떤 성격의 어떤 톤의 회의가 될 것이냐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직위원 이슈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 조희대라는 이름이 뒤로 자꾸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의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의 그 이재명 후보 관련된 파기환송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혹은 직위원이라는 인물의 이런 이상한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이 얘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혹시 내부적으로 들으신 거 있습니까? 사실은 한숨이 되게 깊네. 한숨이 깊어. 네.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법조 계신 그 판사님들이 매우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지기현 부장뿐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었다고 판단되는 그 판사들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 코트넷에 글 쓰거나 이랬던 분들 압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전국 법관회의를 열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서 찬반 의견을 냈던 사람들 중에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70명이 넘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이제 이거 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 겨우겨우 그 정족수 5분의 1을 맞췄단 26명 말이에요. 겨우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그 이후에 니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달라졌냐? 니네들 때문에 우리 법조인들이 이렇게 우리 특히 사법부가 되게 창피스러워졌는데 니네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고, 특히 그 이후에 민주당이 봐라, 니네가 민주당 주장 이렇게 들어주니, 이건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요. 예. 민주당 얘기를 들어주니 헌법재판소한테 가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 받자고 하질 않냐? 대법관들을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막 100명까지 증언하자고 하질 않냐. 더 웃긴 거는 변호사 자격도 없는, 법관 자격도 없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하자고 하질 않냐.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러면서 지금 매우 내부적으로 성토 분위기가 세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이 대표 법관들이 모여서 뭐 회의를 한다고 해도 그 실질적인 어떤 뭐 사법개혁이라고 불릴 만한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겠다. 그렇게 보이죠.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뭐 결국 또 26일 지나봐야지 알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를 제안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러지 말고 차라리 대선 끝난 다음에 전국법관회의를 하든지 해야 된다. 날짜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무튼 법원에 대한 관심이 지금 이렇게 높아진 적이 잘 없었어요. 우리가 판사 이름을 이렇게 정확하게 외우고 살았던 시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건 틀림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는. 그리고 또 새 정부 들어서고 나면 이 부분도 분명히 숙제로 남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법개혁은 반드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자, 이번엔 또 대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대선 관련 이슈는 후보들의 뭐 일정, 발언, 뭐 공약 이런 것들이 뉴스가 짧게 나오고 길게 많이 나오는 건 단일화 뉴스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단일화 없다. 국민들이 받아볼 투표용지에는 4번 이준석이 반드시 찍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회견 이후에 저것도 하나의 정치적 기술이다. 단일화가 결국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개혁신당 출신의 허은하 전 대표, 김영남 전 의원 등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가능성이 아주 닫힌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이제 꾀부리는 거 아니냐, 이준석이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데 그런 것 같아요. 왜 이걸 자기 공보단에서 단장이 그냥 이준석 후보랑 아무런 교감 없이 언론에 흘렸을까요? 당권 줄 테니까 대권 같이 단일화하자. 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단순한 체급을 키우는 게 아니라 지금 친윤은 절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한동훈 이 전 대표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진짜 이거는 정말 도를 넘었어요. 근데 그거는 누가 봐도 딱 자기 정치, 당권 도전 그 네 글자로 어쨌든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제어해야 되고, 그리고 제어하는데 이준석과 이해관계가 정치적으로 맞아떨어지면 이른바 이준석이 친윤을 등에 업고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본인이 접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뭐 과거부터 아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인사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대선에서 끝날 거 아니잖아요. 다음 지방선거에 나온다는 뭐 얘기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정말 자신한테 친윤들이 알아서 이렇게 당권을
용납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 단일화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공동정부 만든다 그랬어요. 완전 팽당했습니다. 전당대회 나왔을 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고 사실상 조폭의 언어를 대통령실에서 구사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학습 효과 때문에 그걸 믿고 나이브하게 생각하진 않더라도 본인이 전략상 제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준석 씨가. 그 이준석 후보는 어떤 노림수를 가지고 어제 기자회견을 한 걸까요? 이준석 저한테 물어보시는 예. 거 맞죠? 이준석 의원은 지금 단일화 이슈를 가지고 계속 꽃놀이표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그 이슈를 언급하면 자기의 몸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자기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고 예. 그러면서 어제 21일인가요? 명태균 씨랑 또 단일화에 대해서 통화한 것으로 좀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기자회견장에서 이게 사실은 기습 질문이었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응답은 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의 답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통화한 건 맞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명수 기자가 통화한 거 알고 있는 뉘앙스로 물어봤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통화한 건 맞다. 1분 정도 짧은 통화였다. 어떤 대화했냐 그랬더니 정확하게 기억 안 난다. 단일화 얘기 안 했냐라고 물었더니 뭐 했는데 그건 명태균 씨의 의견일 뿐 나는 뭐 크게 신경 안 쓴다. 내가 조언 그리고 받을 내가 위치는 명예 어떤 조언을 받을 위치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짧게 이야기가 오가는 게 있었는데 사실 언론에서 많이 안 다루어졌어요. 이 부분은. 그런데 오늘 여기저기에서 이 기자회견이라는 것의 어떤 진정성이랄까요? 기자회견 왜냐하면 단일화 안 한다는 취지니까. 그런데도 그 이후에 어떤 노림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지적들 계속 나오니까 이게 다시 회자가 되네요. 아니 예전에 안철수도 똑같잖아요. 단일화 안 할 거죠?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손가락에 장을 찢습니다. 그 사람 찍으면 5년 후에 후회합니다. 예. 5년도 아니 1년이라 그랬나?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단일화 시켜가지고 0.73이라고 하는 퍼센트 차이를 자기네가 이기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모양새가 똑같아요. 그때랑. 근데 오히려 그때보다도 지금 이제 김문수 입장에서는 더 절박하죠. 예. 그래서 게다가 40대 총리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네, 40대 예. 총리 뭐 아니다 하면서도 자기 귀에는 얼마나 솔깃하겠어요. 게다가 단일화라면은 이준석 입장에서는 좋은 게 되게 많아요. 4번에 자기 이름이 찍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돈 문제도 해결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나중에 입지가 훨씬 더 좋아지겠죠. 당권도 뭐 준다고 하죠. 지금 현재 개혁신당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도 비례를 겨우겨우 당선됐지만 다음에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이제 허은하의 입에도 또 여러 가지 들렸죠. 게다가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그 사람을 고발한 게 있어요. 맞아요. 그 돈 사용한 것 때문에 걸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모든 문제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큰 당 속에 들어가게 되면 더 전부 다 정치 공세다, 나 괴롭히는 거다라고 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준석 의원이라고 한다면 안 한다고 끝까지 버티다가 난 할 것 같아. 그래서 날짜까지 지금 특정을 거의 해요. 24일 얘기를 TV 토론 마지막 TV 토론 27일에 하고 29일부터 사전 투표가 진행되니까 그 28일 그 날을 뭐 단일화 시점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황준범 기자께는 이것 좀 여쭤보죠. 이 단일화라는 걸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하면 효과는 있습니까? 지금 봐서 효과가 없죠.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이준석 후보도 이 단일화를 이제 안 한다고 어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이렇게 굉장히 공식적으로 얘기했지만 실제 끝 결말은 어떻게 날지 본인도 내심은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이미 이제 오늘 갤럽 조사에서 뭐 10%가 나왔고 주자수 나왔죠. 예. 본인 주장대로 조금 상승세를 이렇게 지금 김문수, 이준석 둘 다 이렇게 탔단 말이에요. 예. 조금 올라가면 자기들 원하듯이 뭐 15%도 어느 다음 주 초에는 어디선가 찍는 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판이 어떻게 될지 자기가 좀 더 그 협상에 우위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거꾸로 단일화를 하지 말아야 될 동인도 또 동시에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 주변에 또 어떤 이 다양한 압박들이 들어갈 거고 하다 보면 실제 결말은 어떻게 될지 모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실제로 지난 대선 때 6일 전에 이렇게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하는 그렇죠. 그때도 마지막 TV 토론 이게 정상적인 대선이라면 보통 단일화를 해도 뭐 한 달여 전 안팎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당연히 이제 탄핵 찍고 저건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까지도 마지막까지도 계속 와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질문하신 거는 둘이 그럼 합치면 뭐 1 더하기 1이 2가 되냐.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 안 되죠, 당연히.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오늘 갤럽도 자꾸 얘기하는 이거 우리 이거 다 안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안 불러도 됩니다. 하여튼 그 단순히 보면 오늘 뭡니까 그 9% 차이 났죠. 그게 이준석 김문수 후보를 합산하면 이재명 후보보다 1%포인트 높아요. 합산하면 만약에 그게 이제 선거가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계속 양자 가상 대결 수사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 김문수 또는 이재명 대 이준석 했을 때
그 격차가 한 뭐 7에서 또 많으면 두 자릿수까지 예. 계속 난단 말이죠. 그 얘기는 그게 그대로 단일화한다고 이준석 표가 일로 따라가고 김문수 표가 일로 따라가고 이게 아니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산수로 1 더하기 1이 2가 되느냐 혹은 2 이상이 되느냐 이 부분인데 최소한 2는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1.5 정도 그게 되는 게 보장해야 사실은 돼요. 더 많은 분들의 지금 추측인 것 같고. 근데 예. 그거는 나는 분석인 이준석 것 같고. 입장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를 하고 예, 싶은 거야. 예. 그러면 이게 왜 흔히 말하는 말로 어느 게 더 이문이 많이 남느냐. 그렇지, 그것만 따져야지. 예,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노림수랄까? 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 대선이 어떤 대선이냐?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치르는 일종의 보궐선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내란 세력의 어떤 청산 혹은 내란의 어떤 마무리 그리고 위기에 빠져 있는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회복해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한 아젠다 이런 것들은 다 빠지고 단일화 얘기만 이렇게 주구장창 보도에 나간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문제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맞아. 예. 아니 근데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간에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솔직히 둘이서 합쳐가지고 되지 않을 거라고 뻔히 알고 또 점점 지금이야 이제 뭐 여론조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여론조사는 사실 거품이 되게 많이 끼인 잘못된 거라고 지금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나중에 투표장에 안 가거나 아니면은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준석보다는 김문수를 찍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예, 보수인 예. 사람들은. 그럼 결국은 이준석은 이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보면서 창피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근데 이준석이 과연 그렇게 하면서 돈은 돈대로 쓰고 창피는 창피대로 당하고 이런 꼴을 사실 자기는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준석이라고 한다면 저는 막판에 가서 극적으로 나는 단일화 한다. 근데 단일화 했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책임은 니네가 져라. 나에게는 뭔가 이 좋은 그런 것만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하는 게 본인에게 입장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 들어요. 명분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네. 마지막 그 6월 3일까지 가는 게 아니라 5월 말쯤에 그러니까 사전 투표 시작되기 전에 보수 통합과 보수 재건의 그렇죠. 그 미랄이 되겠다. 마중물이 뭐, 되겠다. 뭐 그런 거. 내가 희생양이 되겠다. 야, 우리 맞춰보자. 그러면서 뭘로 갈 거야? 마중물로 가요? 마중물로 가? 그런 거를 하라 그래. 나는 미랄로 갈라 그래. 나 미랄. 마중물 한 표. 마중물 한 표.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명분이 없죠. 명분이 우스개지만 너무 그러니까 뭐 내란 세력이랑 합치는 지금 상태의 국민의힘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합친다 명분이 어떤 걸로 설명이 안 되죠. 본인의 진짜, 그 젊은 명분 사람이 없죠. 지금 앞으로 정치가 오래 해야 되는데 예. 굉장히 잘 선택해야 될 겁니다. 봉지욱 그게 기자가 같이 얘기하는 SNS에 글 하나 남겨놨던데 명태균 씨하고 며칠 전에 통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이준석 후보가 그 명태균 씨랑 통화했다는 그 이후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봉지욱 기자한테는 명태균 씨가 단일화를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향후 5년간 정치 못할 것이다. 정치계에 퇴장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지금. 그래서 봉지욱 기자도 한번 보자 뭐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까지 우리가 다 머릿속에 넣고 좀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